화면 보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거의 한 2주 만에 예. 이 정도면 그냥 유튜브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튜브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좀 바빴고 근황 현장에 가 있었어요. 현장 근황 한번 어떤 예.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에 매매 현장이 조금 이렇게 좀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전월세 시장은 또 특히 전세 시장도 빙하기처럼 이렇게 얼어붙는데 또 월세 월세는.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 반전세. 전세. 예, 그리고 또 전세가 중에서도 1억대 전세가는 문의가 많고 또 전세가 또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1억대 전세도 쓰고 또 수리도 하고 올수리 예, 또 세입자분 또 사시는 분도 또 전세금 내어드리고 아주 이쁘장하게 올수리 하고 있어요. 그럼 반전세 손님, 월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현장에서. 또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누수 또 이놈의 누수가 또 항상 저를 괴롭히는 존재이다 보니 이 누수 때려잡는 또 귀신 아닙니까 라온이. 누수를 계절마다 자꾸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장마철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사시사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진짜 누수가 10대 건이 정말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그걸 거의 다 때려잡고 다행이네요. 네. 지금 이제 한 건만 남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건만 조금 이제 미세한 누수가 이제 또 진행이 돼서 그거 이제 또 여러 차례 지금 오늘도 한번 갔다 와서 완전히 완벽하게 잡아놨고. 아까 손 다치신 것 같은데 예. 그래갖고 아까 그 누수 작업하다가 제가 손 여기 핏덩어리가 됐었어요. 여기 핏덩어리. 지금 닦았는데 지금 상처 투성 보입니까? 아주 미세하고요. 네. 피가 범벅이 됐었어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고요. 집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지중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수가 생기면 곧장 달려가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고장 났다, 세입자 연락 왔다. 세입자가 진짜 의도적인 파손이 아닌 이상 바로바로 현장 확인한 다음에, 현장 확인 못할 것 같으면 사진 동영상을 바로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원인이 왜 생겼는지 바로 딱 보면 딱 알아요. 그럼 바로바로 웬만해서는 그냥 세입자분 사시는 분들하고 너무 막 감정적으로 막 싸우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려야죠. 네, 좀 최대한 해드리는 쪽으로. 근데 이제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거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 사진하고 동영상,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그냥 기본적인 원인과 사유를 듣고 그 다음에 통화도 하신 다음에 웬만해서는 이제 그 수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시나요? 왜죠? 내 집이니까. 그 내 집에 대한 뭔가 더 애착이 생겨요. 그 세입자분 사시는 분이 연락이 안 오면 저도 잊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존재를. 없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파트를 잊게 돼요. 내가 집주인인가도 가끔 가다가 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딱 전화 오면은 반가운 거죠. 예, 그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는 반갑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올해 한 200만 원 내외를 이제 소비를 했는데 죽겠습니다. 용돈이 사라진 느낌. 네, 맞아요. 수리비만 해도 그냥 간단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몇천 대는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초창기에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쵸. 갑자기 문자 날라오고 막 고장 났다. 정신없더라고요. 누수 생긴다 막 전화 오고 밤에 막 전기가 다운됐다. 그런 사연도. 그다음에 막 새벽에 막 물이 찬다 그냥 막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연락이 오면 그냥 의연하신 거죠. 예, 차분하게 네. 대처를 하고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당일 날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그 빌라 사시는 세입자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원래 이것까지는 별로 이렇게 좀 잘 안 해드리는데. 그럼 락스 좀 부으면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좀 너무 모르시는 젊은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가서 킁킁킁 한번 좀 맡아보고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세입자분의 냄새인지 하수구 냄새인지 변기통 냄새인지 제가 개코거든요. 그런 전화도 옵니다. 하수구 냄새가 난다. 또 누수된다, 곰팡이. 오늘 또 저한테 연락 오신 게 또 집에서 좀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이번에 비가 많이 하도 빗발치니까 어디서 이렇게 또 스물스물 이렇게 곰팡이가 올라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의연하게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은 이게 애착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분하고 또 친밀해지는. 그쵸. 그런 계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해결이 되고 나니까 처음엔 약간 어떤 갈등이 좀 생기다가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좋아하죠. 연락하기 드리기도 편하고 받기도 편하고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통장 잔고는 문제가 조금. 통장 잔고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또 계약 만기 때
그쵸, 그쵸. 그때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그 사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시니까. 네, 감사한 거죠. 네,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 사시는 세입자분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 한 통 한 통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이게 그 감정이 막 폭발하니까 이게 더 이상 막 이걸 관리하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내 던져버린다니까요. 경험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하면 이제 또 마음 고생하셨으니까 또 이제 작은 선물 하나 뭐 기프트콘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요건 아직 제가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투자를 한 거니까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2주를 보내신 거군요. 예, 그냥 뭐 바쁘게 또 그다음에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감기. 원래 감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걸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자동차를 탔는데 에어컨 바람을 막 그냥 3살짜리 아이가 그냥 직방으로 맞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쪽은 닫아놨는데 켰군요. 예, 그냥 막 그 얼굴에 대고 막 키고 한 5분 10분 정도 틀어놨는데 그걸 먹고 감기가 바로 걸려버렸더라고요. 필터 제때 가세요.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옮겨가지고 제가 이제 또 2주 동안 힘들어가지고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2주 동안 라온 어디 갔냐 또 자꾸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이메일이 좀 많이 와요 사실. 이메일도 많이 오고 또 연락처가 또 라온 패밀리 우리 분들께 공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빗발칩니다. 뭐 문자, 카톡. 아무래도 지금 빙하기라고 말씀하셨듯이 거래 절벽이고 하다 보니까 또 걱정들이 많으실 거고 어떤 부분들이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상담 내용을 다 간추려 보면 그러니까 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두 가지 부류. 그다음에 이 분들이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의 부동산 투자의 앞날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방송에서 해주시면 말씀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유튜버에서 아니면 블로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긴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접근은 많이 찾아보시거나 하시면은 그냥 뭐 정말 각종 지표와 역사적인 그런 흐름 다 손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라온만의 특별한 이런 마인드, 부와 성공, 또한 이 부동산 투자의 관점,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에도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항상 현장에 나가 있는 이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온의 이 부동산의 경험과 이 노하우 이런 마인드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무주택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주택자분들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투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거, 기대 수익이 큰 거,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거주가 아니면 당연히 이제 갭 투자라는 부분일 텐데 전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맞물려 있고 해서 의지나 마음 제소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데 어떤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어렵습니다가 끝은 아니시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렵습니다 한마디에. 걱정이 돼가지고 무주택자가 왜 어렵죠? 금리 때문에? 무주택자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부동산 아파트 가격 자체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이제 상승 쪽으로 불안한 게 아니라 하락 조정 쪽으로 불안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가 왔네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짜리를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 고점 작년 하반기에 그 고점은 한 12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0억 정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억을 살려고 했더니 지난달, 2달 전, 석 달 전 그때는 한 11억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10억 5천 또 누가 금매를 던지네요. 10억.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10억이 깨질 것 같은 10억이 깨질 것 같고 상황이고 한 9억대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그 떨어지는 폭락, 이 조정 폭 다 달라요. 일정하지가 않죠.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20%, 이미? 진짜 많은 네. 데는 막 30%까지 하락 조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떨어진 금액이 한 그쵸. 푼도 없어요. 오히려 많더라고요. 오른 가격으로 최근에 거래가 되고 계속 그냥 평행성 유지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 구별로 모두 다 찍어봤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정 구에 일정 단지만 이제 그렇게 하락폭이 컸고 예. 오히려 상승한 단지도 더 많았었던 걸로 예. 영상을 보시면 네, 참조가 되시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하락되는 조정되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이렇게 많이 띄진 않고 요즘엔 조금씩 눈에 띄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예. 10월 첫째 주인데 네, 이제는 10월. 조금씩 예.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한 9월, 이거는 이제 한 10월 넘어서니까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갈 기미가 있고 경기가 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9월 달보다 더 이제 10월 달에 좀 던지기 시작하시는데 네, 심리가 무너지기 예.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 폭으로 얼만큼 떨어진 게 무릎에 사는 것이 어떤 금액인지 이 기준이. 예측이 안 되니까 아, 이 무주택자분들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지역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10%가 정말 최저가다. 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근데 하나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지역에서는 실제로 10%그 낙폭이 가장 큰 낙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은 20%, 30%도 가능하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이 하락의 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쉽게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10억인데 이제 9억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네. 약간 현재 상황에서 여유롭게 차분한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접근하고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왕인 거죠. 왕. 아, 예. 그 매수자 우위 포지션을 충분히 예. 누리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 내가 원하는 그 입지, 그 다음에 동일한 입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입지, A, B, C 입지에서 여러 개의 아파트를 내가 한번 모니터링을 올해 하반기,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내년 상반기 좀 기간을 뭐 올해 11월 달에 꼭 사겠다 이런 특정으로 이렇게 딱 못 박지 마시고요. 일단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 뭐 10월 달에 당장 살 수는 있지만 진짜 막 10억짜리가 막 7억에 나왔다. 그럼 당장 사야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간과 상관없이 이 정도의 낙폭이면 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기준이 혹시 라온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조금은 지역별로 더 지역별로 다르고 다. 그다음에 이제 그 라온 평당가를 좀 대입을 해서 그렇죠. 이 예. 낙폭이 정말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인지 이게 또 한번 계산 예, 분석을 상대 평가를 통해서 또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뭐 정말 한 10억짜리가 눈에 띄게 말도 안 되는 금액 뭐 7억. 예를 들어서 7억 뭐 그게 한 19년도 가격이다. 네. 그럼 당장 사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20년도 하반기 정도 가격으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21년도 상반기. 예, 근데 갑자기 19년도 하반기 뭐 그렇게 상반기 횡기를 하면 가격 뭐 7억으로 나온다. 네. 그럼 전 당장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주택자. 라온님의 기준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10억, 이제 9억 5천 정도 내려왔는데 당장 막 사지 말라는 겁니다. 9억 5천. 아직 그게 21년도 상반기 가격이니까 한 20년도 하반기 가격. 거기서 좀 더 욕심내서 조금 더 주변 상황 보면서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금리는 어떻게 변동되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몸소 이거를 다 체험하시면서 습득하시면서 부동산을 보시라는 거죠. 부동산을 보시면서 여러 개 지역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똑같은 동일한 입지라고 해도 이 하락의 폭이 또 다릅니다. 조정의 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이 폭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입지 10억 10억인데 A 입지는 9억 5천까지 내려왔고 B 입지에서는 한 8억 5천까지 그러면 이제 B 입지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죠. 더 급한 매물이 나오면 8억에도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시장에 관심을 갖고 떠나지 말고 네. 공포스럽다고 떠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게 모니터링하고 공부하시면서 시장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최근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무주택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자 역전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자 사실 이럴 때 이제 라온 평단가 적용하면 항상 강조하시는 초급 매매물을 또 이렇게 수월하게 선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상담을 좀 이렇게 상담을 이제 좀 분석도 이렇게 좀 분석도 예전에 좀 해드리는 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달쯤에는 좀 이렇게 또 추천 매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락 조정 금매권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왜냐면 하락이 무한정으로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시기상조기 때문에 경제 상황 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좀 시장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이건 너무 싸다. 이런 초 금매권들 이런 거 위주. 실제로 지금 그런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된 거 보면 초초 금매는 또 금방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초초 금매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 계속 관심 있는 단지를 한 군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것처럼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교차 평가하시면서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부동산 왕이 되셔가지고 매수자 우위 시장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부동산들을 하고 이제 친분을 각 아파트별로 한 두세 군데 부동산하고 친분을 한번 맺어 놓으세요. 숨어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서랍 매물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한번 이 공포에 질린 매도자의 매물을 주워보는 정말 천운이 함께하는 그런 매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유주택자, 다주택자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이시죠. 어떠신가요? 그 당신도 다주택자 아니야? 전세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전세. 그렇죠. 전세가 안 나가서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뭐 퇴거 대출도 안 되잖아요. 주택이 두 채 갖고 있으면은 뭐 담보대출 용도로 해가지고 이 금융권에서 또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전세가 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 문의가 그렇게 많아요. 반전세 문의는 계속 오고 있어요. 1억에 얼마. 그렇죠. 뭐 2억짜리 전세를 내놓으면 뭐 1억에 뭐 50. 맞아요. 되게 좋은 조건. 좋은 조건 따지면 그렇죠. 진짜 수익률이 더 좋은데 네. 그 1억 이상의 갭을 지금 당장 메꿔줄 자본이 없으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뭐 1억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분들은 거의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에 이렇게 좀 많이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자 변동률보다는 이 전세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 불안함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요즘에 전세가 안 맞춰져서 이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렇게 시장 거래가 완전히 이런 빙하기가 계속되면은 이거 내수 시장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우리 그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 연계가 돼 있죠. 또 분양, 건축, 설계, 또 부동산업, 또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침대, 가구류, 그런 것도 안 사잖아요. 세탁기도 안 사요. 가전도 뭐 집을 옮기지 않는데 굳이 뭐 바꿀 필요가. 또 이사업체도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는 업계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지금 손가락 빤다고 저한테 연락 평소엔 그렇게 바쁘실 때는 연락도 안 오시더니 일이 많으실 때는 요즘에 저한테 괜히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 시장도 이제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위기, 이 경기가 원래 침체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금 정말 외부 요건에 의해서 위기 상태로 경기 위기 상태로 지금 자꾸 이렇게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 또한 경기 시장 자체를 조금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치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생각보다는 다른 데에 좀 초점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취득세가 안 풀리다 보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좀 하락 조정되는데 이 취득세가 중과까지 몇 천만 원 더 내서 이거 취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금매분을 거의 상쇄하는 또 취득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뭐 10억짜리가 뭐 반토막 나서 5억짜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뭐 로또 맞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분들은 그러면 눈 뜨고 부동산 시장을 관망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매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매수를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제 융통되는 자금의 단위가 조금 일반적인 투자하겠다는 다주택자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네. 좀 예외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 또한 네. 취득세 중과해서 이제 부담이 되시죠. 지금은 공시가 1억 이하. 제가 지금까지 또 우리 라운 패밀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또 알려드렸죠. 뭐 영상으로도 뭐 네. 여러 건을 뭐 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시가 네. 1억 이하짜리 아파트, 네. 특히 뭐 80년대 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가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 또 진행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또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서울 수도권 주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가지고 매수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매물들은 또 전세가도 2억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신혼부부 대출이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뭐 시에서 하는 거 아니면 중소기업청 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죠. 다운돼서 대신에 이제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이 2억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품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돼도 다른 2억 이상의 매물이 겪게 되는 그 전세 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도 유리하지 않나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그런 것들이라서. 예. 정말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LH 전세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있고. 1억대.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1억대 전세를 많이 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1억대 전세를 내놓게 되면 정말 연락이 제일 많이 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지 않나요? 예.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이번 맞군요. 전세 계약할 때 여러 군데 부동산이 싸웠다니까요. 내가 내가 먼저. 자기가 먼저다. 뭐 하면서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뭐 계약금 먼저 걸겠다. 뭐 100만 원이라도 걸겠다. 거의 뭐 집주인 우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전세 시장과 정말 다른 양상을 띄었다는 정반대의 겁니다. 모습을 정반대.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매물들은 보통 한 1억 중반 정도 하기 때문에 매매가요. 매매가 기준이요. 네. 전세가는 1억 초중반. 네. 거의 그 매매가의 근사치. 적으면 1, 2천. 많아봤자 2, 3천. 그 갭이 그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도 너무나 잘 나가요. 앞으로도 잘 나갈 거예요. 왜? 거기에 수요층들이 또 많이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정말 괜찮습니다. 유효합니다. 미래 가치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요즘에 월세가 많이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렇죠. 월세화 시키기도 정말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해서 저도 계속 1억대 전세가를 좀 높여서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투자금이 이제 자본금이 모이면 이걸 월세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또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현금 흐름은 이쪽으로 또 월세화 시키고 여기서 또 월세 낳는 거에서 또 세금도 납부하고 또 인테리어도 그렇죠. 하시고 또 여유롭게 또 이렇게 하시고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 절대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나온 평당가로 이제 그렇죠. 대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다. 이 1억 5천짜리 라운 평당가로 일단 분석을 해서 싼 거냐 비싼 거냐 비싼 거냐 안전마진이 얼마냐 맞습니다. 일단 이게 1차적인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좀 뭐 1억 5, 6천에 계약이 됐다. 1억 5천 정도에 나온 금액은 뭐 라운 평당가로 해서 고평가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를 1억 3천 정도에 맞추는 겁니다. 왜? 안심 전세도 가능해요. 그렇죠. 1억 3천 150%. 정도. 공시가가 보통 한 9,500 이렇게 하면은 9,000, 곱하기 150 하면 3, 4천? 그렇죠. 1억 3, 4천. 얼마 나오죠? 정확히. 1억 3,500. 1억 9천인 경우에는. 1억 4천까지도 뭐 안전전세가 보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가 한 9천에서 1억 사이. 그렇죠. 매매가는 좀 많으면 1억 한 7, 8천까지. 그거를 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 매매 가액을 거기서 더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조정을 해가지고 1억 7, 8천에 나와 있는 거는 한 1억 6, 7천. 1억 5천에 나온 것은 한 1억 3, 4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분은 지금도 없잖아요. 결국에 마음 자세와 행동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시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제 좀 높은 금액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관망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취득세가 풀릴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그것도 이제 요즘에 막 던지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많이 그거 보유하신 이제, 분들, 예. 두려우신 분들 예. 이제. 네. 그걸 좀 주워 담으시면 좋습니다. 좀 싼 금액에 전세도 잘 나가기 때문에 네네. 정말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내일 당장 또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수도권에 부천에 있는 또 수원에도 또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 일단 매수하신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속 시원하게 이것도 저평가돼 있다. 이 혈압장에서 다주택자들 이거 사도 괜찮다. 또 추천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다음 주 어떠세요? 먼저 다 사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면 예. 네, 그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유주택자, 무주택자 지금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방송? 제가 이메일 문의를 제가 접수 받다 보니까 단톡방 초대 문의도 있었는데 그 대구 시장에서 대구 두 개 매물 중에 골라주세요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어차피 급한 거 아니시니까 좀 또 감명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하게 대구 시장 오랜만에 한번 네네. 대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서울 수도권만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구독자분의 간절한 요청 또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오랜만에 대구도 한번 대구도 뭐 제가 몇 년 전에 또 라온평당가를 분석해가지고 뭐 2배 이상 또 이렇게 잡아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대구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대구 매물 선정 라온평당가 분석 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좋은 시기가 오더라도 이 실패 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는 항상 좋은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